80CR V2라는 강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소강 강제 중에 유럽에서 이제 많이 사용되는 보급형 강제죠. 좀 저렴한 강제인데 이런 강제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칼 몇 가지 중에 좀 비교할 만한 거, 그다음 뭐 성능상에서 제가 사용해본 느낌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0CR V2를 사용한 것 중에 가장 비싸고, 그다음 어떻게 보면 인지도 가장 높은 것이 이제 윙클러죠. 윙클러 나이프에서 나온 이건 헌터 모델입니다. 헌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강제를 사용한 것 중에 가장 비싸고 또 가장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칼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가장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칼이죠. 실사용 성능으로 봤을 때는 실제 가성비는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거나 이 윙클러 나이프가 80CR V2라는 강제 사용 중에 가장 유명합니다. 이거 유사한 이제 군용 컨셉으로 나온 것이 제가 저번에도 한번 리뷰를 해드렸던 CC 푸코입니다. CC 푸코. 이게 핀란드에서 만들어진 거죠. CC 푸코는 여러분들이 한번 실제 사용해 보면 굉장히 잘 만들어진 나이프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만큼 디자인 부분이나 무게 중심이라든가 실제 어떤 사용감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것도 80CR V2로 만들어진 겁니다. 물론 좀 고급형의 모델인 윙클러 나이프보다는 뭐 손잡이 재질이라든가 어떤 가공 방식에서 차이는 있어요. 이거는 완전히 뭐라고 해야 되나요? 대량 생산을 위해서 찍어낸 방식의 손잡이 스타일이죠. 근데 이것은 직접 마이카르타 핸드, 뭐 종류는 몇 가지 있습니다. 손잡이 나무도 있고요. 다양한 그런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마이카르타 핸드를 직접 수가공해서 만들었고, 이런 어떤 진핑에 뭐 수가공 처리를 이제 해서 좀 더 고급스럽고 어떻게 보면 좀 감성적인 부분이 많이 이제 반영된 그런 이제 나이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시시푸코 같은 경우는 정말 어떤 실사용이 최적화된 나이프에 가깝습니다. 정말 사용해 보면 윙클러 나이프에 비해서는 확실히 다루기도 좋고요. 실성능이라든가 하면 휴대성 부분에서 또 더 낫습니다. 칼집의 실용성 부분도 그렇고요. 물론 감성적인 부분만 딱 고려한다 그러면 윙클러 나이프가 아주 뛰어난 부분이 있습니다만, 실사용을 중시하는 제 입장에서는 이제 윙클러 나이프의 이런 스타일들이 정말 여기 나머지 나이프 80CR V2랑 강제 쓴 나이프 중에 가장 최고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솔직히 표현드리면 시시푸코가 상당히 잘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군용으로 실제 사용되고 있는 나이프고요. 아웃도어용, 다목적용으로 사용해도 아주 괜찮은 디자인과 실사용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80CR V2라는 강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정말 마음에 듭니다. 특히 이제 이 칼집도 마찬가지고요. 칼집도 롤러 방식으로 해서 락을 딱 걸어주는 건데 좋아요. 물론 윙클러 나이프의 칼집도 아주 멋들어지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카이덱스와 이제 가죽을 이렇게 병합을 해가지고 만든 건데 이것도 수가공을 해서 아주 멋있어요. 잘 만들어졌습니다. 감성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실사용적인 부분에서도 좋은 디자인과 기능을 가지고 있는 칼집입니다. 그런데 순수 가성비를 따진다면 이제 시시푸코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 어떤 또 이 시시푸코가 가지지 못한 감성적인 부분, 그러니까 윙클러 나이프가 가진 어느 정도 감성적인 부분을 고려한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핀란드에서 만든 우드 나이프에서 만든 푸코, 오리지널 푸코 스타일의 나이프죠. 전통적인 푸코 스타일. 레테일 탱으로 만들어진 그래서 나무 손잡이 이런 형태의 푸코 나이프 아주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감성적인 부분을 좀 좋아해요. 실제 실사용 부분에서 스칸디 그라인드이기 때문에 나무를 다루거나 우리가 표현하는 뭐 하드 유즈를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면 아주 쓰기가 좋습니다. 캠핑용 다목적으로 쓰기도 좋고 부시크래프트용으로 쓰기도 좋고 실제 사용감도 아주 좋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 그립감부터 해서 이 나이프의 그라인드 방식인 스칸디 그라인드의 이 절삭감이 저는 굉장히 선호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것도 아주 좋습니다. 이것도 실가격 따진다면 한 5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가성비가 굉장히 좋아요. 물론 이것도 기본적으로 한 이 정도 굵게 나무를 이제 바토닝 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길이가 한 12cm 정도이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 뭐 장가지 정도 초핑하는 데서는 충분히 무게감을 실어서 대상부를 잘라낼 수 있을 만큼 잘 만들어졌어요. 아주 개인적으로는 감성적인 부분뿐 아니라 실사용 부분에서도 CC 푸코보다는 얘를 좀 더 선호합니다. 가격 따진다면 얘가 한 40만원대고요. 요게 10만원이 안됩니다. 9만원 정도 됩니다. 요게 5만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가성비가 굉장히 좋죠. 이것도 강제는 역시 80CR V2라고 V2 강제로 사용된 핀란드 전통적인 스타일의 나이프 푸코. 그 다음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제 문의를 해주신 분도 있고요. 제가 저번에도 이걸 가지고 실제 그 필드에서 사용하는 것들이 이제 영상으로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산딸기 줄을 가지고 이제 끈을 만드는 거 그때 이제 사용했던 것이 바로 자카리 푸코 14cm짜리입니다. 이 자카리 푸코가 가성비 면에서는 정말 제일 뛰어납니다. 솔직히 표현드린다면 가격 대비 성능, 실사용 느낌, 그 다음 이제 뭐 부시크래프트뿐만 아니라 아웃도어 캠핑, 그 다음 하드 유즈까지 다 커버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2만원대입니다. 풀탱 스타일이고요. 물론 요 부분은 약간 어디 보면 본탱처럼 이렇게 돼 있지만 완전 손잡이 모양처럼 동일하지 않지만 거의 뒷부분까지 완전 이어지는 풀탱 구조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칸디 그라인드의 물론 끝부분에는 마이크로 베벨이 들어가 있긴 해요. 이거는 필요하면 이제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은 완전 스칸디로 갈아버려도 되는 거고, 엣지의 강도를 위해서 약간 마이크로 베벨이 들어있는데 그래도 이 절삭하는 느낌이라든가 아니면 사용감은 오리지널 스칸디 그라인드와 별 차이가 안 느껴질 만큼 아주 잘 만들어졌습니다. 스타일도 여기도 물론 핀란드에서 만들기 때문에 핀란드 스타일의 전통적인 푸코 나이프의 그런 모양을 거의 따라가는데, 현대화된 푸코 나이프인데 가격은 동일한 80CR V2라는 강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2만원대입니다. 우리나라 가격 따지면 2만원대, 외국 가격으로 20달러대 정도 돼요. 물론 칼집은 또 한 20달러 정도 합니다. 전 칼집을 굳이 사진 않았어요. 칼만 따로 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80CR V2라는 강제로 사용한 나이프들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가성비가 좋고 실사용에 대한 느낌도 좋은 것은 사실 이 자카리 푸코 나이프입니다. 자카리 푸코는 딱 두 가지 종류만 나와요. 11cm짜리와 이제 14cm짜리.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14cm짜리 사는 게 더 낫습니다. 물론 좀 아담한 스타일 좋아하는 분들은 11cm급을 사도 괜찮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이 정도 길이도 다루기가 나쁘지 않고 다목적으로 쓰기도 좋아요. 초핑이나 바토닝 하기도 충분히 좋은 길이가 나오고 있고요. 이 80CR V2가 이제 탄소항에 어떻게 보면 좀 가장 근접하죠. 이거랑 비슷한 것이 이제 1080 플러스 또는 1085랑 비슷하다고는 하는데, 사실 1080이나 1085에서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그 원소 중에 더 추가된 게 많습니다. 크롬도 1.2%나 이제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 몰리브덴도 들어있고 바다늄도 들어있고 뭐 실리콘도 들어있고, 그러니까 완전히 똑같지 않습니다. 1085나가 1075 또는 1095랑 비교하더라도 이 들어가 있는 요소, 그러니까 원소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완전 탄소광이라 보기 어려워요. 방금 말씀드린 1095나 1085 이런 것들은 정말 탄소만 집중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다른 원소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같다고 보기도 어렵고, 어떻게 보면 더 업그레이드된 탄소광 버전, 보급형 탄소광 버전을 볼 수 있는데, 이거 열처리만 잘하면 보다시피 이거 40만원에서 팔리는 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윙클러가 어떤 식으로 이걸 열처리를 했는지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았지만, 제가 이전에 소개시켜드린 윙클러 나이프 소개 영상을 보시면 어떻게 보면 인성이 되게 좋게 잘 처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강제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열처리하냐에 따라서 정말 성격이 다른, 성향이 다르고 성능이 다른 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윙클러 나이프가 미국에서 다양한 어떤 고급 강제를 채택할 수 있는데, 굳이 이제 80CR V2를 쓴 이유를 이제 본인이 설명한 영상이 있어요.
그만큼 실사용뿐만 아니라 가공성, 그다음에 이제 그 인성도 굉장히 뛰어나게. 하여튼 자기가 봤을 때 80CR V2란 강제가 이 컨셉에, 이 윙클러 나이프 2 컨셉에는 가장 적합하다 해서 이제 고른 것이 이제 80CR V2란 강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가격으로 볼 수는 없고요. 그만큼 나이프 제작자가 충분히 선호할 만하고, 그걸로 뛰어난, 지금 나온 현대 철강 중에 아주 뛰어난 강제들, 고급 강제들 못지않게 잘 성능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강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거를 이 자카레 푸코가 이렇게 풀탱 스타일과 그다음 실사용에 딱 적합하게 두 종류로 제대로 만들어냈어요. 정말 성능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가격은 더 만족스럽죠. 이게 저는 솔직히 이게 잘못 표기된 게 아닌가 생각했어요. 이게 20달러대였거든요. 미국 기준으로 배송비로 20달러대입니다. 칼집도 한 20달러 정도이기 때문에 이제 물론 배송비를 포함하면 한 6만 원대가 나오겠죠. 6만 원, 7만 원 정도 칼집 포함해서. 근데 칼만 이제 버린다면 칼 자체는 한 20달러 정도, 2만 원대고 배송비가 또 2만 원 정도에서 한 4만 원대 이제 요거 이제 살 수가 있습니다. 4만 원대에 풀탱에 스칸디 그라인드에 80CR V2라고 해서 아주 가성비 좋은 그런 강제가 채택된, 그러면서 아주 그립감도 좋고요. 여기 플라스틱 같은데 이게 자카레 푸코랑 비슷한 스타일입니다. 아주 그립감이 더 쫀득해요. 아주 좀 쉽게 미끄러지지 않는 이런 그 재질을 사용되면서 이런 구조를 가진 나이프가 좀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카레 푸코의 이 두 나이프를 외국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모라 킬러라고 그러죠. 모라를 완전 죽여버리는, 가격뿐만 아니라 성능에서도 완전 죽여버리는 그런 나이프라고 불리는 것이 이 두 가지 나이프입니다. 자카레 푸코의 110cm짜리와 140cm짜리. 본격적으로 그 자카레 푸코 나이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카레 푸코 나이프가 보다시피 전통적인 그 푸코 나이프와 아주 유사하게 만들어졌죠. 기본적인 디자인 자체가 푸코 나이프를 거의 따라옵니다. 그렇죠? 비슷하죠. 왜냐면 마찬가지 이것도 핀란드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자카레 푸코 나이프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이유가 가성비가 정말 뛰어납니다. 지금 80CR V2를 사용한 이 동일한 강제를 사용한 나이프 중에 어떻게 보면 가격을 떠나서 실사용 느낌도 굉장히 이 중에서 거의 탑 클래스에 가깝고요. 가격으로 치면 가장 저렴합니다. 제가 살 땐 한 20유로대였는데 지금 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한 30유로대로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만큼 수요가 많으니까 이제 가격이 올라간 것 같은데 이게 실제 사용해 보면 와, 그 정도 가격을 지불하고도 충분히 구입하고 싶을 그런 충동을 느끼게 합니다. 실제 아주 잘 만들어졌어요. 스칸디 그라인드에 풀탱, 그리고 이 플라스틱 손잡이도 굉장히 그립감이 굉장히 편하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굵직한 이 렌야드 홀, 또 아주 어떤 줄이든 이제 쉽게 넣어서 이게 결속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졌고요. 이 옛날 버전 같은 경우에 이 파이어 스틸을 잘 안 긁혀지는 스타일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산 거는 좀 더 어떤 다듬어진 스타일인데 칼등을 잘 갈아놨어요. 다시 이렇게 각을 잘 세워놨어요. 이전에 초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칼등이 각이 잘 안 서가지고 파이어 스틸이 잘 안 긁혔습니다. 근데 물론 파이어 스틸이 잘 긁히냐 안 긁히냐 개인에 따라서 이제 선호하는 분이 있고 뭐 굳이 그게 있어도 잘 쓰지 않는 분이 있지만, 저같이 이제 파이어 스틸을 좀 즐겨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칼등에 각이 잘 쏘이는 게 좋겠죠. 여기에 이제 그런 수요가 잘 반영된 이제 약간 개선된 형태인 자카레 푸코인데, 그러니까 아주 칼등에 각을 잘 쏘놨어요. 마감이 잘 되어 있습니다. 실제 사용한 느낌도 그립감도 아주 좋아요. 이게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110이라 해서 11cm, 날길이 11cm짜리 나왔고요. 하나는 140이라 해서 140mm니까 14cm짜리 나왔어요. 근데 14cm짜리가 굉장히 클 것 같지만 막상 써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이 14cm짜리가 더 낫습니다. 가격 차이도 거의 안 나고요, 둘 다. 그건 좀 아담한 스타일을 좋아할 수 있는데, 아담한 스타일을 할지라도 제 개인적으로는 다목적으로 쓰기에
이 14cm짜리 급이 더 낫습니다. 예, 써봐도 밸런스도 아주 좋고요. 달기도 아주 좋습니다. 길다고 잘 느껴지지 않아요. 오히려 3cm가 더 기니까 이제 바토닝을 하거나 이제 초핑할 때도 훨씬 더 유리하죠. 그래서 만약에 자카리 푸코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사실 기회가 있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11cm짜리보다는 14cm짜리를 좀 더 추천드립니다. 무게는 여기 한 190 정도, 여기 한 190, 14cm짜리가 한 190g 정도, 여기에 11cm짜리가 이제 170 정도 무게가 됩니다. 이 자칼 푸코가 나오면서 상징적으로 이제 또 주목받았던 게 이제 모라죠. 왜냐하면 이 녀석들이 나오면서 기존 가성비가 뛰어났던 스칸디 그란디 스타일의 마칼 개념으로 했던 모라가 어떻게 보면 가성비 면에서 비교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솔직히 표현하면 최신으로 나왔던 모라 이 두 제품 가보그와 칸스브, 가보그는 모라에서 처음 나온 이제 풀텍 나이프죠. 칸스불은 이제 가보그의 약간 경량화된 스타일의 나이프인데 이것도 가성비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이 자카리 푸코가 나면서 이 두 모델, 특히 이제 가보 같은 경우에는 얘랑 비교가 돼요. 11cm 모델. 왜냐하면 가보그도 날 길이가 11cm 정도 됩니다. 거의 똑같은 스타일의 스펙에 가깝다고 하죠. 물론 강제는 달라요. 강제는 포커스가 좀 잘 안 맞는데, 강제는 모라 같은 경우 스테인리스죠. 이거는 이제 정확하게 표현하면 14C28N이라는 이제, 그래서 좀 업그레이드, 옛날 12C 27보다는 좀 더 탄소 함유량이 더 높아지고 좀 더 좋아진 업그레이드된 강제를 볼 수 있습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탄소광 계열의 어떤 가성비 좋은 80CR V2라는 게 사용되는데, 실제 절삭감 느낌에서는 얘가 더 낫습니다. 이 탄소광 고유의 그 사각사각하는 파고 들어가는 그 느낌이 더 뛰어나요. 두 녀석이 이제 많이 해외에서도 많이 비교 대상이 됩니다. 왜냐면 체급도 거의 똑같고요. 그다음 날개도 거의 똑같습니다. 그다음 두께가 차이가 있어요. 두께 차이가 뭐냐면 얘는 4.2mm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3.2mm예요. 그러니까 1mm가 더 두꺼워요. 그리고 구조도 거의 둘 다 똑같은 이제 풀탱, 완전 풀탱은 아니지만 거의 풀탱이라고 봐야 됩니다. 끝까지 이제 이어진 스타일이고, 둘 다 이제 플라스틱 재질의 손잡이에 사용되는데 그립감은 확실히 자카리 푸코가 더 낫습니다. 딱 손 안에 들어간 느낌이 있고요. 쫀득쫀득한 느낌이 있어서 잘 안 미끄러집니다. 얘 같은 경우는 아주 단단한 이제 플라스틱이 사용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 폴라 아미드라 불리는 이 재질 자체가 딱딱합니다. 딱딱하고요. 이 안에 이제 텍스처가 들어가서 이제 미끄럼 방지가 들어있지만, 보다시피 그냥 별 어떤 인체공학적인 부분을 많이 반영한 그런 특이한 손잡이는 아닙니다. 그냥 둥그렇죠. 보통적인 어떤 모라의 그냥 몽뚱한 손잡이에요. 하지만 이제 이 자카리 푸코 같은 경우는 이 굴곡이 들어가면서 이 굴곡이 손에 아주 잘 맞게 위아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잘 맞게 손에 안에 싹 들어와서 딱 물리게 쉽게 빠지지 않도록 디자인이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디자인에 신경 쓴 것만 보더라도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날두께는 훨씬 두껍죠. 둘 다 똑같은 스타일의 풀탱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가격은 얘가, 물론 제가 구입할 때 20유로급, 20달러대 급이었다 그러면 이게 물론 30달러대로 지금 가격이 좀 올랐더라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게 10만원대가 넘었단 말이죠. 지금은 많이 이제 양산이 돼서 가격도 많이 한 80달러대로 많이 떨어졌습니다만, 그렇다 할지라도 얘가 이제 뭐 30달러대에 구입할 수 있다 그러면 얘는 80달러예요. 가격이 최소한 2배 이상입니다. 옛날에는 한 4배 가까이 차이가 났죠. 4, 5배 정도까지 차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가성비 비교가 안 될 수가 없죠. 두 가지가. 그래서 실제 써보면 얘가 더 나아요. 더 낫고, 구조도 더 튼튼한 구조고 더 두껍고, 샤프닝 스타일도 얘가 날 각도가 23도에, 물론 끝에는 약간 보다시피 마이크로 베벨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얘도 마찬가지예요. 가보고도 마이크로 베벨이 들어 있습니다. 써보면 얘가 더 두꺼운데 불구하고 보시다시피 날폭이 훨씬 더 넓죠.
날이 갈린 그 너비가 더 앵글이 더 예각입니다. 얘에 비해서 얘는 좀 짧게 시작하죠. 파고 들어가는 느낌이라든가 절삭하는 느낌 자체가 얘가 더 좋아요. 물론 강제 탄수화물 강제 장점도 잘 반영되어 있지만 아주 예리하고 깊게 들어가게 되십니다. 날폭은 둘 다 거의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라인드가 시작되는 시작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앵글이 좀 달라질 수밖에 없죠. 상위 보면 얘가 훨씬 더 낫습니다. 정말 하드 유주 그러니까 하더라도 뭐 가보기에 저는 뒤떨어지지 않죠. 근데 가격은 거의 막 4분의 1, 예전에는 5분의 1 수준이었으니까 가버그 킬러 또는 모라 킬러라고 불리는 녀석이 왠지 자카리 푸코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라도 아마 이제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녀석이 나오면서 이제 이 부시크래프트 나이프 또는 다목적 나이프 중에 가성비가 좋다는 어떤 그런 이미지를 얘들이 이제 가지고 가버린 거죠. 잘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보급형 탄소화 강제로 경도를 한 59까지 끌어올린 상태에서 스칸디 그라인드에 날도께는 4.2일 거예요. 4.2mm 4.2mm 강제 그리고 파일 스틸을 그릴 수 있게끔 이렇게 각을 잘 다듬어 놓은 인체공학적이면서 아주 편안한 그립감을 제공하는 이 자카리 푸코가 지금은 이제 새로운 가성비 좋은 이제 부시크래프트 나이프, 아웃도어 나이프로 지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요거 사실 때 칼집도 따로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많이 사신다 그러면 칼집을 따로 팝니다. 이 사이즈에 맞게끔. 물론 이 모라의 나이프도 기능적이긴 한데 이 플라스틱으로 하는 다목적 멀티 마운트도 있고 그다음 가죽 칼집도 팔긴 하는데 굉장히 퀄리티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정말 싸우는 느낌이 아니라 싸우는 느낌이 나요. 실용성을 떠나서 자카레 푸코의 별도로 파는 그 칼집은 굉장히 기능적이고 고급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존에 저같이 이제 칼집을 따로 이제 가지고 다른 것들 잉여의 칼집들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칼집 안 사도 되겠지만 칼집이 없고 순수 칼과 칼집이 동시에 필요하신 분은 이게 별도로 주문하셔요. 칼 따로 칼집 따로. 지금 보니까 이게 칼 자체만 30유로대가 되고 칼집도 한 거의 20유로대 후반 또는 30유로 정도 됩니다. 그래도 이 가보고보단 싼 거예요. 가보고 실제 칼집의 퀄리티라든가 아니면 칼의 성능 따른다고 하면 같은 가격이라도 저 같으면 자카리 푸코를 선택합니다. 개인적으로 그 중에서 110 모델보다는 140 모델, 140 모델을 더 추천합니다. 두 개를 이제 써봐도 140이 더 나았어요. 충분히 이제 날이 길어서 다목적으로 정말 쓰기에 너무 좋습니다. 보다시피 제가 막 쓰고 요거는 안 닦아놨어요. 안 닦아놨는데 보다시피 녹이 그렇게 또 많이 피진 않았습니다. 녹이 아예 없다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눈에 띌 만큼 부식이 되거나 녹이 올라온 부분은 없어요. 물에 완전히 젖지 않는 이상은 필드에서 이제 건조한 날씨에서 나무를 좀 패고 식물 좀 다듬고 한다고 해가지고 녹이 그렇게 빨리 올라온 것도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는 가버그에 굳이 스테인리스 재질을 선호할 필요가 없는 거죠. 가버그도 역시 사용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이제 갈아주면 특히 장마 기간에 지금은 어차피 이제 좀 닦아내고 관리하기 위해서 끄집어냈다가 한번 비교 설명을 전체적으로 드린 건데 그 전까지 이제 안 닦았죠. 안 닦은 상태에서 보면 이제 이물질도 있지만 여기 녹이 폈어요. 스테인리스 재질이지만 녹이 펴 있다고요. 요거 녹입니다. 요거. 스테인리스 재질이라고 해서 녹이 아예 안 피는 게 아닙니다. 사용 환경에 따른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카리 푸코가 썼던 환경과 큰 차이가 있었냐 그것도 아닙니다. 얘도 건조한 날에 맑은 날에 사용했던 나이프고요. 얘도 마찬가지
건조한 날씨, 맑은 날씨에 썼던 거고 그 상태에서 일단 놔둔 거기 때문에 80CR V2라는 이 탄수광 자체가 녹에 굉장히 취약하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잘만 쓰고 한 번만 잘 닦아주면 그 문제 없고, 녹이 핀다 그래도 많이 피지 않기 때문에 녹 관리하는, 나이프 관리하는 그런 뭐 오일이라든가 녹 제거 어떤 피칼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제거해주면 이것도 날 관리가 굉장히 쉬워요. 자, 여러분이 조금 궁금하셨던 자카레 푸코에 대한 부분을 한번 집중해서 봤습니다. 비교를 이렇게 해볼까요? 모라 가버그 고와 동급 체급이라고 볼 수 있는 110, 자카레 푸코 110. 그다음 110보다 좀 더 롱 버전 나오는 140 모델이 이런 느낌입니다. 이런 느낌. 그다음 마치 개인적으로는 이 자카레 푸코를 쓰기 전에는 가성비 면에서는 가장 제가 선호했던 칸스불이 이제 이렇게 쓰겠죠. 이렇게 봐도 제 취향적인 부분에서는 얘들 둘보다는 얘들을 선택했습니다. 같은 가격이라고 하면 제가 이 중에서 색상이라든가 디자인 다 날 디자인도 다르고 그죠? 손잡이 색상도 다르죠? 디자인도 다 다르죠? 이게 같은 가격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전 이쪽 애들 선택할 수밖에 없게끔 모양도 예쁩니다. 가격은 당연히 더 뛰어납니다. 가성비 면에서 훨씬 더 낫고. 그래서 이제 가버그가 이 자카레 푸코가 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까임의 대상이 된 상황이 죠. 비교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두 가지를 외국에서 테스트 영상을 보면 두 가지 테스트를 하는데 사실 동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기준해서 동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교가 되는, 어떻게 보면 가버그 입장에서는, 모라 입장에서는 상당히 자존심 상하죠. 왜냐하면 최초로 나온 어떤 하이엔드급 플래그십의 풀텍 나이프로 이거 가버그를 딱 출시했는데 이 자카레 푸코가 나오면서 같은 가격 대비 같은 급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제 비교 대상이 되버리니까 자존심이 좀 상할 수 있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걸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딱 써보면 딱 알 수 있어요. 제가 이제 필드에서 한번 이걸 비교를 해보려고 해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필드에 둘 다 이제 보면 잘 잘리고 잘 베인 건 똑같아요. 하지만 사용자가 딱 동시에 잡아보지 않는 이상 두 개의 느낌을 이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요. 딱 잡아보면 얘가 훨씬 더 딱 손에 달라붙고 피로감이 덜하고 절삭감도 뛰어나는 게 느껴집니다. 얘들 둘이 없다는 가정하에서는 둘 다 나쁘지 않은 칼이죠. 좋은 칼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비교한다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윙클러가 들어갔다 그러면 실사용 느낌, 가격을 다 떠나서 실사용 느낌 되면 윙클러는 아웃입니다. 얘가 더 좋아요. CC 푸코가 들어갔다 그러면 가격을 떠나서 사용감 느낀다 그러면 CC 푸코입니다. 좋아요. 가버그보다는 확실히 좋습니다. 사용감 느낌, 물론 스칸디 그라인드는 아니지만 스칸디 그라인드의 고유의 절삭감이 물론 이 CC 푸코에는 좀 느끼기는 어렵지만 그 실사용하는데 아주 날카롭고 잘 베어주고 아주 그 핸들링도 좋아요. 모양도 개인적으로 얘들은 너무 촌스럽습니다. 무슨 이건 칼이 예쁘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느낌이 안 들어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도 마찬가지 아주 날렵하게 잘 빠진 실용성이 높은 그런 디자인으로 잘 뽑았어요. CC 푸코가 들어간다면 이제 얘들 대신 이제 CC 푸코를 선택하겠죠. 이렇게 우드 나이프에 이제 전통 푸코 나이프가 들어간다면 역시 저는 푸코 나이프를 선택합니다. 오리지널 스칸디 그라인드의 절삭감도 있고, 물론 얘들 특히 가버그보다는 풀텐 구조가 아니라서 내구성 부분, 하드 유즈를 하면 이제 내구성 부분에서 약간 좀 고민이 되지만 저 칼 쓸 때 그렇게 막 과하게 칼의 한계를 벗어날 만큼 막 무리하게 쓰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요 칼에 맞게끔 써요. 기껏해야 나무 다듬고 뭐 요 정도 굵기 나무 쪼개고
뭐 파내고 깎는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은 굳이 가버그 정도의 풀탱이 아니어도 됩니다. 이 정도의 레테일탱 구조의 전통적인 푸코 나이프만으로도 충분해요. 제가 활동하는 그 아웃도어에서도 서바이벌 상황이라도 전 요 칼 구조에 맞게끔 필요한 작업을 하지 이걸 가지고 막 이만한 나무를 잘라낸다거나 아니면 막 찍어서 파내거나 그런 행위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 정도 급으로도 충분히 다양한 활동과 뭐 서바이벌 상황이라도 뭐 그걸 헤쳐나가는데 큰 무리가 없어요. 그래서 디자인도 그렇고 요 전통적인 푸코 나이프를 선택해 봤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이 얘들이 가성비가 좋은 나이프가 아닌 게 된 거죠. 특히 이제 가하버 같은 경우 칸스불은 좀 고민이 됩니다. 칸스불은 막 이렇게 해서 하면 가격을 딱 두면 얘들 두 개 가격이 똑같아요. 5만원대, 여긴 4만원대, 4만원대였나? 하여튼 이렇게 딱 따진다고 하면 좀 고민이 됩니다. 같은 가격이면 당연히 이제 감성적인 요소를 반영한다면 이거고 약간 좀 실사용적인 느낌이 좀 더 거기에 무기를 둔다고 하면 가복으로도 제가 좀 선택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얘가 예쁩니다. 잘 만들었어요. 여기에 이제 자카리 푸코가 들어오면 얘들은 다 아웃이죠. 그만큼 자카리 푸코가 아주 잘 만들어지고 가격 대비 성능도 아주 뛰어난 실사용한 느낌도 초보자들이 쓰더라도 아 날카롭다, 아 잘 베어진다, 다루기 좋다고 느낄 만큼 정말 잘 만들어진 나이프입니다. 굳이 필드 테스트가 필요할까 싶은데 그래도 다음에 기회 되면 한번 이미 실사용을 했지만 자카리 푸코를 한번 필드에서 사용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80CR V2 강제가 사용된 나이프와 그 다음 그 모라의 킬러라고 불리는 자카리 푸코를 한번 제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따진 게 진짜 못생겼어요. 가버가 진짜 못생겼. 디자인을 누가 했는지 가버가 좀 못생겼어요. 정말 잘 빠졌습니다. 자카리 푸코. 예, 저도 인정합니다. 자카리 푸코는 현재까지 나온 모라 나이프의 킬러다. 가격 대비 성능 뿐만 아니라 실사용 느낌에서도 충분히 그런 평가를 받아도 그게 과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나온 80CR V2라는 강제가 이제 사용된 나이프 중에 몇 가지 비교를 해봤는데요. 사실 제가 뭐 윙클러를 막 이렇게 평가 절하하는 건 아닌데 어쨌거나 제가 비교한 나이프 중에는 윙클러는 가성비뿐만 아니라 이제 성능 부분에서 실사용 부분에서는 그렇게 이제 이 나이프들 제가 실제 사용해 본 거에 비해서는 뛰어나다 이렇게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감성적인 부분이라든가 디자인이 좀 예쁘고 칼집이 특히 조금 독특하면서 그것도 멋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감성적인 요소는 잘 이제 터치한 나이프이기 때문에 뭐 하나 정도 가져보는 건 나쁘지 않은데 꼭 추천드리고 싶은 반드시 사용해 볼 만한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나이프다 이렇게 표현하면 어렵습니다. 윙클러 80CR V2 관계 중에는 CC 푸코는 저 개인적으로 한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실사용 느낌도 좋고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다목적으로 필드에서 아니면 캠핑에서 막 쓰기 좋은 그런 칼을 원하신다고 하면 CC 푸코 코팅도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녹방지 능력도 좋죠. 요 칼집도 아주 쉬운 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가격은 10만원 정도, 그러니까 10만 이하입니다. 사실 정확하게 표현하면 9만원 정도에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추천드립니다. CC 푸코 실사용 느낌 아주 좋아요. 이거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똑같이 이제 군용 나이프로도 소개되어 있고 밀리터리 택티컬 나이프로도 이제 사용되고 있는데 필드에서 두 가지 중에 CC 푸코가 더 낫습니다. 가격도 그렇고 실사용 느낌도 그렇고 물론 이게 감성적인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는 이제 디자인 취향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는 CC 푸코가 별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겠지만 윙클러가 더 자기 취향이 맞을 수 있겠지만 실사용 느낌이나 가격에 비해서는 CC 푸코가 훨씬 낫습니다. 그럼 진짜 이제 80CR V2 중에 가성비 최고라고 따진다면 바로 지금 자카리 푸코 그 중에서 14cm짜리 140 모델을 추천드립니다.
요걸 만약 사실 때는 칼집도 같이 사신 게 좋아요. 칼집도 굉장히 기능적이면서 아주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두 개가 한 60유로가 좀 넘어요. 배송비가 포함한다면 뭐 국내에 배송하면 8만원대 정도 되지만 충분히 살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도 칼집, 시시프코도 칼집 포함해서 9만원 정도죠. 얘도 뭐 좀 차이 있겠죠. 환율에 따라서 칼집 포함해서 9만원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럼 이 둘 중에 뭘 추천을 할 수 있느냐? 실사용 느낌이라든가 어떤 가격 메리트 정도는 이제 뭐 둘 다 이제 9만대라고 하면 동일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예, 시시프코 140을 더 추천드려요. 제가 섞어버렸네. 시시프코와 자카레푸코 다시요. 시시프코와 자카레푸코가 동일한 가격이라 그러면 거의 동일한 가격이 될 수 있어요. 칼집까지 포함한다 그러면 이제 개인적으로는 예, 자카레푸코를 추천드립니다. 물론 이게 녹방지 코팅이 안 돼 있지만 실사용 느낌은 이게 훨씬 더 낫습니다. 시시프코 나쁘지 않은데 두 개를 비교한다 그러면 자카레푸코가 예, 더 느낌이 좋아요. 그리고 자카레푸코는 시시프코가 가지 못한 칼등에 각이 잘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시크래프트를 즐기는 분들 중에 이제 파이어스틸을 즐겨 사용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 별도의 칼등 가공 필요 없이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볼까요? 파이어스틸을 한번 볼까요? 시시프코는 칼등에 이게 안 써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완전 붉고 쇼가 돼요. 시시프코는 안 써 있습니다. 각이 안 써 있어요. 따로 가공해야 돼요. 그래서 실용성뿐만 아니라 만약 실사용 부분을 고려한다 그러면 시시프코보다는 자카레푸코 그 중에 이제 140 모델을 추천드립니다. 가버그와 비교한다 그러면 가버그 가격이 많이 좀 떨어졌죠. 80달러대가 떨어졌으니까 얘는 비교 대상이 안 됩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후보 중에 가장 뒤로 밀리는 실사용뿐만 아니라 가성비에서 동일한 가격이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이 자카레푸코를 선택한 것이 훨씬 더 낫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의 승자는 자카레푸코 모라 킬러. 아니 어떻게 보면 여기 지금 여기 소개시켜드린 몇 가지 안 되는 나이프지만 그 중에서 가장 가성비뿐만 아니라 성능에서도 탑 클래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칼에 비해도 디자인 부분뿐만 아니라 성능 내구성 부분에서 떨어지지 않는 현재까지 써본 것 중에는 이 80CR V2라는 강제 쓴 거에 한해서입니다. 그 다음 이제 모라 나이프에 한해서죠. 그 중에는 다는 탑입니다. 이게 솔직한 제 실사용 느낌과 종합적인 평가의 개인적 의견입니다. 자카레푸코 정말 잘 만든 나이프 인정.